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법을 하나 알아보기로 하는데, 요즘 영화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이 좀 많이 나와서, 영화 관련된 얘기도 조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패러사이트라고 그러죠. 기생충. 근데 기생충이라고 하는 건 제가 잘 아는 거는 기생공백이라는 문법사항이 있어요. 패러시릭 갭이라고 하는 건데, 패러시릭 갭, 기생공백이라고 얘기를 해요. 패러사이트는 기생충이죠. 뭐 영화는 저는 지금 이 기생충은 뭐 봉준호 감독이 봉씨죠. 따봉이에요. 봉준호 감독이라고 하네요. 69년생이라고 합니다. 69년생. 저는 재미있게 봤던 영화는 역시 봉보다는 박이에요. 박찬욱 감독. 박찬욱 감독이죠. 박찬욱 감독. 박찬욱 감독이 좀 더 나이가 많을 거예요. 이 63년생, 69년생, 386입니다. 봉준호 감독은 좀 말판이네요. 박찬욱 감독은 63년생이니까 386 맞네요. 이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를 좀 재밌게 봤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올드보이가 있었죠.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뭐 아가씨라는 작품도 있었죠. 아가씨라는 작품은 원래 핑거 스미스라는 그 세라 뭐 스미스인가 그 여자의 작품이 있는 건데 이것도 언제 한번 읽어보고 제가 원서로만 보는 편이기 때문에 핑거 스미스는 아직 보지는 않았어요. 핑거 스미스를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핑거 스미스는 이제 아가씨로 번안이 돼서, 일제시대에다가 저를 맞췄지만 아마 영국이 무대였을 거예요. 박찬욱 감독. 박찬욱 감독은 뭐 제가 어렸을 때 본 JSA도 있죠. JSA. 이병헌이가 씩 웃는 모습이 그 인상에 딱 남았던 그 작품이죠. 그런데 지금 이 봉준호 감독, 대단하죠. 지금 뭐, 황금 종려상도 받고 뭐, 대단히 요즘 잘 나가고 있다는데, 이 봉준호 감독의 작품을 제가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 사실 뭐, 많이 본 편은 아니고요. 근데 이 패러사이트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예요. 제 친구 한 명이 패러사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제가 패러의 뜻을 확신하지를 못해서 그리고 요 사이트의 뜻도 확실하지를 못해갖고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 기회에 이 패러사이트의 어원도 좀 알아보기로 하고요. 왜 이렇게 의미가 있는 단어인지, 왜 외국인이 그렇게 우리가 기생충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기생충 같은 놈아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영어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물론 기생충이라는 뜻이 있지만 패러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문법적으로는 기생공백이라는 게 과연 뭔지 어려운 내용이 있지만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문장을 읽어보기로 하죠. sewing up, 톱질하는 거예요. sewing up head, 머리를 톱질해내는 것은 a bit of chore. 좀 잡일인 거지. parasite, 기생동물은 not accustomed to exerting themselves. 스스로 힘을 내는 것에는 익숙해 있지가 않다. 뭐뭐인하는 그놈들이 can coerce, stand in, 대역을 강요할 수 있다면 그런 거죠. 대신하는 놈, stand in이죠. 대역을 자리에 들어가는 거니까 대신하는 거죠. 강요할 수 있다면 자기가 애써 하지 않는다는 거죠. My favorite character in Wilson's The Insect Society. Insect Society, 건충사회죠. 섹트는 자른 거예요. 몸을 보면 몸 안쪽이 말이죠. 막 잘려 있는 거죠. 마디마디가 잘려 있는 거잖아요. 몸체하고 다리하고 막 분리할 수가 있죠. 금방금방. 잘려져 있는 게 그 안이 잘려져 있다는 데서 곤충을 인섹트라고 얘기해요. 아무튼 곤충사회라는 윌슨의 작품에서 내가 좋아하는 등장인물은 모노리움 산치치라고 하는 거래요.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는 라틴어인데 저도 잘 몰라요.
this species, 이거 this지만 s로 끝났지만 단복수 동형이죠. s로 끝나도 복수도 될 수 있고 단수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수죠. over evolutionary time, 진화적인 시간에 따라서, 진함에 따라서 has lost its worker caste죠. 노동자 계층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거죠. 노동자 계층이 없는 거예요. 이 모노리움 산치치는 the host worker, 숙주인 일꾼들이 do everything, 기생충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한다는 거죠. 기생동물을 위해서. even the most terrible task of all, 가장 끔찍한 일조차도 한다는 거죠. 시마사 even at the invading, 침입하는 뭐뭐의 여왕, 침입하는 뭐뭐의 여왕의 뭐뭐에 따라 이런 건데, 빈칸 A에 들어갈 거는 당연히 뒤에 내용을 보면 actually 실제로 perform the deed of murdering their own, 자신의 어머니조차 죽이는 행위를 하기도 한다는 거죠. 명령하면 따른다는 거죠. 강탈자는 doesn't need to use their jaws, 턱을 이용해서 앞에 sewing하는 거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뭐뭐 할 필요도 없다 이런 거죠. 그러면 침범해 오는 놈들은 당연히 뭐겠죠? 근데 여기서 뭐냐면 B에 들어갈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바꿔 놓으시오 그랬어요. 본문에서. 문맥상 침입해 오는 이 기생충의 여왕이죠. 기생충의 여왕의 요구, 명령에 따라서 그런 거죠. 요구, 명령에 따라서. 이 B번이 답이에요. be has.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다른 단어는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럼 여기 복수형 쓰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단수로 꾸며줘야 돼요. 그러니까 본문에는 parasite, 복수형이 나오잖아요. 여기 parasite. 여기서는 단수를 써줘야 돼요. parasite queen이에요.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하기로 하죠. 여왕은 마인드 컨트롤을 이용한다는 거죠. How she does it, 어떻게 하느냐는 미스테리라는 거죠. 아마도 employ, 사용할 거야. a chemical, 화학약품을 사용할 거야. 왜냐하면 근거 제시 F4죠. 개미의 신경계는 일반적으로 highly attuned to them이죠. 약물들에게, 댐은 약물들을 받은 것 같아요. 댐 쓰는 것보다는 원수로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리처드 도킨스가 댐을 썼으니 그냥 댐으로 하죠. 약물들에 아주 동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If a weapon is indeed chemical, 무기가 정말로 화학물질이라면 is, 지우고 또 가볼까요? as insidious a drug as죠. as 용법이죠. as 형용사 어명사죠. 과학계에 알려진 그 어느 것 못지않은 음흉한 약이다 이런 거죠. serious 앉는 거죠. 앉아서 있는 거가 음험한이라 그랬죠. 몰래 앉아갖고 쫓아가다 팍 무기를 휘두르는 거죠. 음흉한 약이 되는 거죠. 몰래 앉아있는 거예요. serious, 앉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음흉한이라는 뜻이 나온다 그랬죠. 못지않게 음흉한 그런 약이다. as 형용사, 어명사 이 순서로 쓰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자, C번에서는 뭐가 나오냐? think가 나와요. 근데 이거 근거 제시의 for예요. 이건 좀 어렵죠? 이건 또 다뤄놨어요. 어딘가에. for. 근거 제시의 for 다음에 명령문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안다 그런 얘기예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What it accomplish, 그 여왕이 성취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된다 라는 근거 제시예요. 여기 for가 들어가고요. 여기 내용이 나와요. 이 여왕은 그 일개미의 뇌를 완전히 물에 잠겨버리게 하는 거고 The laying of her muscles, 일개미의 근육의 고삐를 확 잡아챙기고 그 다음에 조르는 거예요. ooze. From deeply ingrained, 깊이 새겨져 있는 의무로부터
from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turn her 돌려서 자신의 어머니를 배반하게 하는 거죠. 개미에게는 matricide 모친 사례죠. side가 죽이는 거니까 suicide나 마찬가지죠. is an act of special genetic method 특별한 유전적 광기의 행동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형용사 틱 나와요. 막강하다. indeed 정말로 must be 주어는 뒤에 나오겠네요. drives them to it 이놈들을 그 광기로 몰아가는 약이라고 하는 것은 formidable 막강한 것이다 이런 거죠. In the world of the extended phenotypes죠. 피노 어려운데 여러분이 팬텀 아시죠? 팬텀 오브 디 오페라 그럼 오페라의 유령이죠. 유령이라고 하는 건 나타나는 거예요. 유령이 나타났다 그러죠. 유령 자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거. 이걸 표현형이라 그러는데 나타나는 게 표현형이죠. 나타나는 형, 표현형이 확장된 이런 세계에서 ask not how an animal's 한 동물의 행동이 그 유전자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느냐를 묻지 말고 not but 대신에 세미콜론 썼죠. 질문해봐라 대신 질문하라. Whose genes it is benefiting이죠. 그 행동이 누구의 유전자에게 도움이 주는가를 물어보라 이런 거죠.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252쪽에서 뽑은 예문입니다. 자, 그러면 더 내려가 보죠. 더 내려가 보는데 빈칸 A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단어죠. 우선 하이스트가 나오는데 하이스트. 우리말로 보통 하이스트 그러는데 요거는 하이스트가 맞아요. 근데 이제 학원 이름이라든가 무슨 교재 이름 보면 하이스트가 들어가는 게 많은데 그거는 HIGHEST를 쓴 거죠. 높다라는 거죠. 책의 수준이 높다 뭐 이런 거예요. 하이스트. 이 브로그도 수준이 높은데 요거는 하이이스트예요. 사실은 I가 두 번 들어가죠. 하이이스트. 근데 모양 비슷해요. 요거는 그냥 그대로 하이스트예요. E가 두 번 들어가지 않고. 우리말로 이거 둘 다 하이스트라 그래요. 하이스트는 영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이스트 무비라고 많이 해요. 하이스트 무비. 이 하이스트가 강탈하다의 뜻이에요. 범죄 영화, 강탈, 도둑놈 영화, 뭐 이런 거죠. 강탈 영화.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를 시청한 게 있는데, 뭐 OCN에서 봤겠죠. 대체로. 허리케인 하이스트라는 게 있었어요. 태풍이 부는데 그 태풍이 부는 와중에 뭐 돈이 어떻게 됐는데 그걸 뭐 강탈하는 그런 영화예요. 그런 범죄 영화를 하이스트 무비라고 그래요. 강탈 영화, 범죄. 도둑놈 영화예요. 한마디로. 비헤스트가 여기서는 요구가 맞아. 이게 답이에요. 비헤스트가. 그 다음에 디오레스는 이게 인듀어 아시죠? 인듀어. 거칠은 걸 견뎌내고 참는 거예요. 오래 지속되는 걸 듀링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하드하다는 얘기예요. 디오레스는 거칠게 협박하고 감금하는 것. 거칠게 감금 협박하는 것. 그래서 여기도 뭐 협박 또는 감금도 될 것 같지만 본문에서는 명령에 따라서 디오레스는 언더를 쓰는 거고요. 본문은 지우고 가볼게요. 본문은 좀 올라가야죠. 안 나와서. 본문은 자 여기 뭐가 나오고 있죠. at더 나오는 거죠. 이렇게 at이 나올 때는 하이스트를 쓰는 거예요. 디오레스는 언더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법 구조를 알면 언더를 디오레스가 아니죠. 디오레스를 안 쓰고 뭘 쓴다? 여기서는 비헤스트를 쓰는 게 맞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heavy는 무거운 거죠. heavy. heavy에서 온 단어고.
호이스트는 들어올리다죠. 원래 들어올리다. 그래서 이게 원래 들어올리다가 발음이 잘못되다 보니까 하이스트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하이스트가 딱인 거예요. 명령. 비헤스트네. 말을 잘못했네요. 비헤스트가 명령 요구인 거예요. 하이스트는 강탈이니까 아니고요. 듀레스는 언더를 붙이는 거니까 아니고, 언더를 붙이는 거니까 아니고. 그래서 답이 비헤스트예요. 빈칸 B에 들어갈 단어를 본문에 찾으라 그랬는데 parasite라고 얘기했고요. C는 어렵죠. for 근거 제시의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가 for. 그 컴마 찍은 게 원래는 점 찍고 다음 문장으로 분리된 형태죠. 컴마포를 분리시킬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and the nervous system 아죠. 컴마 찍고 근거 제시의 for 여기 썼죠. 그것이 여기서는 점 찍고 다음 문장으로 분리되면서 for가 쓰인 거죠. 근거 제시의 접속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전체적으로 내려가 보기로 하죠. 뭐 대충 다뤄본 것 같은데 쭉 내려가서 어휘 또는 표현을 알아보기로 하죠. staiked는 알 거고 phenotype 이게 표현형이라고 하는데 나타나는 거 나타날 현자죠. 표현이 뭐예요? 여기 feigning 요게 보이는 거 나타나는 거예요. phantom에도 같은 어원인 거예요. 유령이 나오는 거. 이건 그릭에서 온 단어예요. 그 다음에 하이스트는 밤의 침입, 특히 야간 침입 강도를 하이스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영화가 하이스트 무비가 있다는 거죠. 하이스트 무비. 그래서 허리케인 하이스트라는 영화도 있었다는 거죠. 뱅크 하이스트 이렇게 쓰여요. 호이스트 들어올리다가 미국 방언의 발음에서 호이스트가 잘못 발음이 돼갖고 뭐가 됐다는 거죠. 하이스트가 됐다는 거예요. 호이스트는 원래 끌어올리다 이 뜻이에요. 사람 등을 높이 올리다. 근데 이런 것만 들어올리는 게 아니고 뭐라는 거죠? 이게 돈을 확 들어올리는 거죠. 강탈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발음이 호이스트가 하이스트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햅트 중량, 중요성 이런 뜻인데 물론 들어올리다도 있어요. 히브가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다 이 뜻이에요. 웨이트와 헤비니스가 한꺼번에 결합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듀레스는 협박. 언더 사용한다 그랬죠 아까? 구속 감금. 이게 듀리타, 라틴어 듀리타, 하드니스에서 온 거예요. 하드니스. 듀루스도 되는 거죠. 이게 하드의 뜻이에요. 그래서 듀링이나 인디오하고 어원이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강하게, 거칠게 협박 감금. 거칠게 협박 감금하는 데서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가 될 거예요. Clark's defense, 항변은 involved, 관련됐다는 거예요. claims of duress, 협박, 그 다음에 he had been framed, 그가 누명을 썼다는 것, 경찰에서 누명을 썼다는 주장과 관련된 것이었다. 주장이다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우리 오늘 배운 핵심 단어인 패러사이트가 나오죠. 패러사이트. 이 단어를 알아보기로 하죠. 친구가 물어봤는데 영어 좀 한다는 제가 제대로 답변을 못해서 조금 그랬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패러사이트가 기생충, 기생동물, 겨우살이도 남에 붙어서 사는 식물인 거죠. 탁란, 탁은 의탁, 신탁, 이거 받치는 걸 말하는 거죠. 달걀을, 알을 맡겨놓는 새예요. 뻐꾸기죠 한마디로. 남의 둥지에다가 뭐 하는 거죠? 지 알을 딱 갖다 놓는 거죠. 이 뻐꾸기가 아주 대표적인 거죠. 이게 경물적으로는 기식자, 식객, 우리나라에서는 식객, 허영만의 식객인가요? 좋은 의미인데 얘네는 뭐 이렇게 좀 나쁜 의미로 경물적으로 쓰여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거 배식자라고 하는데, 배식하면 우리는 물론 음식을 나눠주는 것만 생각하는데
윗사람의 식탁에서 분위기를 즐겁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요 배자는 모실 배자예요. 모실 배자. 아하. 모시는 거예요. 밥 식탁에서 모시는 거죠. 모셔서 먹는 사람이에요. 모시는 일을, 먹는 일을, 하면서 먹는 거를 얘기를 해서 돕는 거죠. 근데 이게, 그리스어에서는 alongside예요. alongside는 뭐냐면 어느 쪽으로라는 뜻이에요. 긴 쪽으로.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요. 요게 긴 거잖아요. 요게 짧은 거고. 그러니까 이게 alongside, 긴 쪽에 주인공이 여기 딱 있으면요. 나란히라기보다는 사실은 원래 이렇게 alongside, 옆에 이렇게 옆에서 앉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여기 앉는 거예요. 꼴찌 자리, 이쪽 뒤쪽 자리. 응? 이게 나란히 보다는 좌우지간 이렇게 떨어져서 한쪽으로 쭉 같은 쪽에 alongside 하는 거예요. 페라가 그런 뜻이래요. 그리고 시토스가 푸드래요. 푸드. 그래서 페러시트스는 다른 사람의 테이블에 앉아서 먹는 사람이에요. 이게 라틴어로 갖다가 16세기에 페러사이트라는 단어가 됐는데 그리스어로 시토스가 음식이라고 하네요. 근데 전 시토스는 잘 모르겠고요. 또 뭐 그리스어도 잘 모르겠고 저는 치토스만 합니다. 치토스. 음식이잖아요. 과자. 남의 식탁에 앉아갖고 치토스를 막 먹는 거예요. 치토스를 먹는 거예요. 시토스에서 왔다는 거죠. 제 친구가 이 사이트는 우리가 무슨 컴퓨터에서 말하는 사이트를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해서 제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리고 패러가 패러가 무슨 뜻인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조금 제가 말을 못했던 게 이유가 있어요. 좀 내려가 보면 알아요. 패러사이트적은 일본에서 뭐라고 얘기한다. 근데 패러시틱 TIC가 나오면 전에 강세가 있는 거 아시죠? 패러시틱 이게 형용사예요. 기생생물의, 기생충에 의한, 탕난성의, 식객의, 단물을 빨아먹는. 근데 알랑거리는 애 뜻도 있어. 이게 왜? 배식자, 나이 드신 분이, 어르신이, 상사가 밥 먹는데 그 옆에 가서 네 사장님 그렇게 하면서 먹는 거를 갖다가 이게 돕는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알랑거려야 되잖아요. 아유, 좋습니다. 잘 드십니다. 막 이래야 되죠. 그래서 알랑거리는 뜻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패러리걸, 잘 모르시나요?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제법 많이 써요. 법률가 보조원, 변호사 보조원, 그렇게 나오면 여러분이 패러리걸의 수준이 굉장히 낮은 것 같은데, 패러는 옆쪽에 그래도 앉는 거예요, 의자에. 그리고 리걸은 로잖아요, 법이. 그러니까 변호사와 거의 그래도 나란히 앉아있는 거예요. 변호사 사무장급에 해당하는 거예요, 패러리걸은. 그래서 커피 심부름이나 하고 복사나 하면 이건 로 클러크예요, 그냥. 법률 보조원, 이것도 법률 사무직? 근데 패러리걸은 그래도, 변호사 사무장급은 돼야, 그래도 물론 패러리걸이 다 변호사 사무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배운 것도 많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을 옛날에는 합격했고 요즘에는 로스쿨 졸업하면서 또 변호사 자격증을 따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도 변호사 자격증을 따는데 거기까지는 못 딴 거지만 그래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패러리거예요. 나란히 앉는 그런 거죠. 자, 더 내려가 보죠. 자, 그럼 오늘 영화 얘기가 많이 나온 김에 좀 더 영화 얘기를 해보죠.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한 거예요, 제가. 패러마운트라는 영화사가 있어요. 패러마운트, 패러마운트 영화사잖아요. 이게 최고의 지상의 가장 중요한 탁월한 최고권자, 대군주, 이런 뜻으로 쓰여요. 이거는 페라에서 온 게 아니라 고대 불어에서 파의 뜻으로 온 건데 파는 by, 근처란 뜻이에요. 마운트는 그냥 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산이라면 위로 나와 있는 거예요. 산이 여러분이
그러니까 산이 평지가 쫙 있다면 평지 위에 불쑥 솟은 거죠. 이렇게 불쑥 솟은 게 이게 어마운트 위에 있는 거죠. 어마운트는 이렇게 떨어진 거죠. 이게 탁 솟아 있는 산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패러마운트는 뭐냐? 여러분이 패러마운트 요즘은 패러마운트사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높은 산이 몇 개가 탁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거 별자가 여기 별표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5개쯤 탁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5개쯤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above 올라가 있는 것의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파라마운트사의 그 로고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건 솟아있는 것 위의 근처라는 뜻에서 대군주, 높은 중에서도 더 높은 거, 이게 패러마운트예요. 요 의미를 제가 몰랐다는 거죠. 요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가 물어볼 때도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잘 무식해서 몰라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모르니까 어떡하겠어요. 또 패러노멀이라는 이게 또 영화도 있었어요. 패러노멀 뭐 그래갖고 이게 불가사의한 초자연적인 현상인데 이것도 고대 불어에서 온 거고 파는 어바브, 비욘드 또는 컨트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의 위에 있는 거죠. 노말을 페라가 뭐라는 거죠? 바이도 되지만 이게 어바브의 의미까지 있어서 이 파가 기본적으로 어바브의 의미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현상, 뭐 귀신 나오는 그런 뭐 거를 촬영하고 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본 적이 있는데 패러노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의 퍼는 PAR에서 나온 거예요. 파는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요. 여기서 온 거죠. 요거 두 개 하고 요쪽에 패러리걸, 패러시틱, 패러사이트, 이거하고는 달라요. 요거 아래쪽은 패러마운트, 패러놀말은 다르다는 거죠. 뭐 머리가 아픕니다. 비헤스트는 명령 이런 거죠. 이게 뭐 고대 영어에서 해탄에서 왔다는데 뭐 이 헤스트가 고어에서는 명령이란 뜻도 있고요. 다음에 3번은 분리된 근거 제시 등위 접속사 for 뒤에 따르는 명령문이 따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 여기 for 뒤에 수사 의문이 따르기도 하고요. 이게 명령문이 따르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언젠가 한번 다뤄줄게요. 전에 다룬 적이 있는데 유튜브에는 다룬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합니다. 근거 제시 for고요. 그 다음 또 내려가 볼까요? 또 내려가면은 자 이게 본문인데 invading parasite queen이에요. 그 parasitic 안 쓰냐 이거죠. 이거는 조어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조어법이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명사가 명사를 꾸미고 있잖아.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The Queen of Invading Parasites예요. 침입해오는 기생충군의 여왕인 거죠. 그런데 이거를 전치사 안 쓰고 이걸 옮기는 거예요. 어디로? 요 퀸 앞으로 살짝 이렇게 앞으로 옮기는 거예요. 옮길 때 보통 뭐를 쓰지 않는다. 복수형을 쓰지 않고 단수형을 써요. 그래서 invading parasite queen이에요. 물론 이 경우 요거를 형용사로 바꿀 수는 있어요. parasitic으로. 이게 가능하지만 지금의 경우는 별로 사용되지 않아요. 이거는 명사의 이런 조합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형용사보다는. 거의 쓰지 않아요. 그럼 어떤 때 쓰느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하는 이 parasitic 갭이죠. parasitic
그걸 parasitic gap이라고 하지. parasite gap은 요번에는 또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성질 속성을 분명히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문법적 용어예요. 신텍스를 배우면 아는 단어인데 여러분에게 이거를 좀 설명하는 건 좀 머리가 아프기는 해요. 그죠? 그래도 한번 다뤄보니까 여러분 좀 이건 편안한 마음으로 이걸 꼭 다 알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좀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해보지는 거죠. parasitic gap이에요. 저는 뭐 이것을 안 지가 아주 오래됐지요. 그렇지만 이게 그 좀 요즘은 좀 정리가 된 게 있더라고요. 옛날엔 책을 통해서 배운 거지만 여긴 좀 아쉬운 거는 프론팅의 예문이 안 나와요. 프론팅 앞으로 끌고 나오기. 프론팅은 안 나와요.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요런 부분이 설명하기는 더 좋아요. 그는 그 책을 평가했다는 거죠. 실제로 비평을 했다는 거. 읽어보지도 않고. 대북이 나오고 그걸 이틀로 받은 거예요. No gap at all. with 구문이에요. 이것도. with 생략하고요. no at all presence죠. 갭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따라서 이거는 공백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그 다음 what did you review? 여기서 목적어 자리죠. 여기서 의문사가 되면서 what북이 앞으로 올라간 거죠. 이런 걸 WH 이동이라고 해요. WH movement. WH로 시작되는 의문사가 됐든 관계사가 됐든 앞으로 이동이 되는 거죠. 이동은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이동은 흔적. 흔적이라 그래도 되고 흔적 자리라고 저는 보통 얘기하는데 흔적은 trace라고 얘기해요. 이건 요즘은 trace 이론이 많이 발달되고 여기가 뭐 추출지다 뭐 이게 비행장에 보면 이게 비행장에 비행기가 뜨는 그런 장소를 의미하는 이론이기도 하고 아무튼 흔적 자리라고도 하는데 이걸 gap 공백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동은 흔적을 남긴다. 공백을 남긴다는 거예요. without actually reading 앞에는 파일을 썼는데 여기는 세이터를 썼어요. 이게 두 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이터는 기생 공백이나 기생 흔적자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를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안 써도 된다는 거. 그래서 요게 흔적이 앞에 있을 때 뒤에 무슨 흔적이 있으니까 여기는 기생에서 흔적을 했다는 거죠. 덧붙은 거예요. 여기 흔적이 있으니까 나도 흔적하고 나란히 나온 거죠. 패러사이트인 거죠. 요거 흔적 나란히 나는 빌붙은 흔적 기생 흔적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 You reviewed that book. 이거는 그 자리에 썼어요. 원래 이거 흔적이 없어요. 여기는 without actually reading it. 요렇게 쓰면 틀린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공백 또는 흔적 자리라 그랬죠. 원래 요게 없잖아요. 요게 없을 경우 기생 공백은 못 사용하는 거예요. 숙주가 있어야 기생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숙주 자리인 공백이 없으면 기생에서 쓰이는 공백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언어학적으로 보면 그런 말이에요. They played that song. 그 노래를 거듭해서 틀었다. Despite not liking. 좋아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갭이 없는 거예요. 각 대명사로 썼으니까. 근데 which song did they play? 하면 여기서 여기로 어느 노래 여기 앞으로 올라간 거죠. WH 무브먼트 하면서 흔적을 만드는 거죠. 흔적자리 또는 공백을 만든 거예요. Repeatedly, despite not liking it.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된 거죠. 요거는 시타는 공백 흔적자리고 파이죠. 시타는 기생 공백인 거예요. 기생 흔적자리가 사용이 된 거예요. 근데 요렇게 쓰면 틀린다는 거예요. 대성 앞에 나왔죠.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여기다가 시타로 흔적자리를 만들면 틀린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건 뭘 써줘야 된다는 거죠? 대명사를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옛날에 어떤 토플 문제를 보니까 뭐 이런 식의 문제에서 이거
대명사, 이런 문제는 아니었고요. 뭐, 이건 아니었고요. 요런 문제였겠죠. 요런 문제. 요런 문제. 요거에서 대명사 안 쓰고, 지울게요. 지우고 갑시다. 요런 문제에서, 요런 형태에서 여기다가 꺽쇠를 요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꺽쇠를 해놓고, 사실은 꺽쇠는 아니고 줄이었겠지만, 그리고 밑에다가 뭐, C 또는 E 그렇게 적어놨겠죠. 이게 맞냐 틀리냐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는데 옛날에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해? 물론 이게 답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대명사가 생략될 수 있고 다른 쪽에 답이 있어요. 근데 요거 물어보면 아주 갑갑한 거죠. 요거 어떻게 설명을 해요? 요건 생략 가능해. 요게 요로 이동했으니까 요게 흔적 자리니까 이게 기생공백이야. 요즘 잘 나가는 기생충이지만 영화 기생충 패러사이트지만 그런 거예요. 뭐 아무튼 여기서 요 기생공백, 요건 공백, 흔적자리, 기생흔적자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대송을 요 자리에다 두고서 이건 공백이 없어요. 흔적자리가 없는데 기생흔적자리 쓰면 틀린다 그런 얘기예요. 대명사 써줘야 된다는 거죠. I bought that old bike in order to fix up. 이때 써줘야 돼요. 왜? 갭이 없으니까, 전혀 갭이 없으니까 다 써줘야 돼요. 해석은 뻔하죠. 너는 그 자전거 고치려고 in order to v 뭐뭐하기. 그 자전거 고치려고 그 자전거 샀다 이런 얘기인 거죠. 요게 which old bike로 나오면 여기서 요조리로 WH 무브먼트 했죠. in order to fix 요게 흔적 자리가 있으니까 기생 흔적 자리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대명사 써도 틀리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you bought that old bike in order to fix가 안 써도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죠. 이 흔적 자리가 없잖아요. 원래 흔적 자리가 없을 때 기생 공백 자리, 기생 흔적 자리를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더 내려가 볼까요? 그래서 또 기생공백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택적 기생공백이에요. 옵셔널 하다는 거죠. 기생공백을 해도 되고 대명사를 써도 된다 이런 거예요. 자, 우선 보면 which dish did you order? 어떤 음식을 주문했어? 맛도 안 보고 맛도 본 적도 애프터네요. 맛을 본 후에 어느 요리를 주문했어 이런 거죠. 앞에 이거 흔적 자리가 있으니까 기생공백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똑같은 건데 여기 기생공백이 여기 흔적 자리가 있죠. 그런데 대명사로 써도 훌륭하다는 거예요. 또 which movie will they like as soon as they see? 보자마자 그들이 좋아했던 게 어느 영화야? 어느 영화야? 봉준호 감독의 패러사이트야. 기생충 패러사이트야.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요거 선택적으로 사용해도 되는 거죠. 그 다음 요거 it. 이거 안 써도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건 선택적인 거예요. 근데 꼭 선택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obligatory. 이거는 묶어둔 거라 그랬죠. 거기에다가 리가레가 묶는 거니까 묶어둔 거. 묶어둔 기생공백이에요. 그러니까 의무적인 거죠. 묶여있는 거죠. 의무적이라는 거죠. obligatory가. 기생공백이 공백보다 앞서는 경우에는 의무적이에요. 의무적으로 기생공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건 무슨 소리냐? The rumor about the girl. 그 여자에 대한 소문이 그녀를 화나게 했다 이런 거죠. 그럼 공백이 없어요. 흔적자리도 없고요. 그 다음은 which girl did the rumor about죠. 원래요 which girl의 원래 흔적자리는 여기죠. 이거 진짜 공백이잖아요. 진짜 공백이 이렇게 앞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요 앞에 그녀에 대한 소문인 거죠. 요게 기생공백인 거죠. 요 기생공백이 진짜 공백보다
앞서 위치하는 거죠. 요렇게 앞서는 경우에는 지우고 다시 해볼까요? 기생공백이 공백보다 앞서는 경우는 의무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which girl did the rumor about her 요거 기생공백을 사용하지 않고 대명사를 사용하면은 요거는 많이 의문시 된다는 거예요. 거의 뭐 틀린 거나 다름없다는 거죠. 퀘션 마크 두 개나 붙었으니까. 그래서 진짜 공백이 뒤에 따르면 앞에서는 필히 생략을 하고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지치네요. 자, 그 다음,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if you get to know him, 뭐뭐 하게 되다죠. 그를 알게 되면 빌 좋아할 거야. 그런 거죠. 그럼 흔적 자리 없어요. 다만 여러분이 궁금한 건 여러 번 얘기했지만, 힘이 먼저 나왔는데, 힘은 B를 받는 거죠. 먼저 거꾸로 받는 거예요. 거꾸로 받는 거예요. 이거 왜 되느냐 이거죠. 대명사가 먼저 나와도 종속절 여기 if절이 종속절이잖아요. 종속절에 있으면 종속절이라는 건 지배관계상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위치상 아래도 되지만 순서상 아래도 되지만 지배관계상 아래에 있으므로 B를 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힘이 B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몇 번 얘기한 적 있어요. 이거 된다고. 여러분이 뭐 언어학을 공부하다 보면 지배와 결속 이런 뭐 이런 것도 배우게 돼요. 이렇게 지배받느냐 또 묶여 있느냐 결속이 되느냐 뭐 이런 뭐 머리 아픈 것들을 배우기도 해요. 그 정도 해두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은 Bill is the type of guy who 그런 종류의 사람이다. 여기 완성 안 붙어요. 여기 타입이 있을 때는 여기 안 붙어요. A type of면 충분해요. 여기 어가 붙으면 또 이상한 뜻이 될 수가 있어요. If you get to know 알게 되면 네가 좋아할 그런 종류의 사람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는 관계사잖아요. 관계사도 여기서 이동해 간 거죠. 주격 관계사죠. 목적격 관계사네요. 지금은 여기 목적 who를 썼지만 who 쓸 자리에 whom 쓸 수 있는 거 여러 번 얘기했었죠. who 쓸 자리에 whom 쓸 자리에 who를 써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진짜 공백인 거잖아요. 여기 관계사도 WH 이동 중에 하나니까 WH 들어가잖아요. how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how가 왜 WH에 있냐고. 거꾸로 나와있잖아. WH잖아요. 이것도 WH how도 WH. 어쨌거나 이게 진짜 자리인 거예요. 근데 여기가 뭔 거죠? 기생공백이잖아요. 근데 기생공백이 어떻게 하고 있죠? 먼저 나오잖아요. 진짜 공백이 뒤따름으로 앞에 나온 기생공백은 필수적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문장은 Bill is top 하고 if you get to know him 이렇게 대명사로 쓰고 여기 공백이 있는데 요 기생공백을 대명사로 쓰면 아주 문실된다는 거죠. 이건 그래서 의무적인 기생공백인 거예요. 의무적인 기생공백. 자, 더 내려가 봅시다. 근데 이제 이 공백의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아요. 완전히 지금 확립된 이론은 없지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서 목적어 흔적 자리의 상승 구조죠. It is easy to 어쩌고저쩌고 그녀를 알고 난 후에는 그녀를 평가하기가 쉽다 이런 거죠. 이거는 흔적 자리가 없고 공백도 없어요. 당연히. 근데 이거 여기 보면 C가 일로 올라가는 거예요. C가 올라갔어요. 이거는 근데 이건 WH 이동이 없잖아요. 없어도 기생공백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뭔 소리냐면 WH 무브먼트가 아니고 이건
우리가 OS 상승, 이지구문이라고도 얘기했었잖아요. 배운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OS 상승이 되면서 흔적 자리를 만든 거예요. 흔적 자리를. 그죠? 흔적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흔적 자리를 만들었을 때도 여기를 뭐 할 수 있다? 기생 공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생 공백은 이게 이거보다 먼저 나온 건 아니니까 선택적인 기생 공백이기 때문에 after getting no her가 붙을 수도 있어요. 자, it is hard to understand this essay without reading it several times. 이거는 그러니까 it가 가지고 진주어는 투부정사 이유잖아요. 그러니 흔적 자리하고 공백 없고 외치만 발생하는 거죠. 엑스트라 포지션 가주어 쓰고 투부정사 d를 쓴 거 외치죠. 그런데 여기서 this essay를 앞으로 OS 상승시켜요. is hard to understand 이동하고 흔적을 남긴 거죠. 진짜 흔적인 거죠. 그런데 without reading 요거 안 쓰고도 된다는 거죠. OS 상승으로 흔적 자리가 발생했을 때도 기생 공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써도 틀리진 않아요. 이놈이 이놈보다 먼저 나왔기 때문에. 자, 이번에 강희동이라고 제가 웃은 말도 있죠. 터프 무브먼트 그래갖고 뭐 이걸 제가 뭐 강희동이라고 누가 옮겼다고 제가 우스갯소리 한 적이 있었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언어학을 한 사람들이 근데 이 용어를 잘 이해 못하고 터프가 강하다 그런 거니까 강희동 뭐 그랬는데 어렵다의 일종이잖아요. 이지 구문이 차라리 낫죠. It will be tough to get the motor without entire 완전히 다시 짓지 않고 다시 고치지 않고 모터를 돌아가게 하는 것은 갯목적어 현재 분사도 가능하죠. 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거죠. 이건 흔적 자리가 없어요. 외치만 역시 발생하고 있죠. The motor will be tough 이렇게 OS 상승됐죠. 그러면서 without entirely rebuilding it를 써도 되지만 흔히 안 쓰고 기생공백을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힘드네요. 여러분한테 이런 것까지 다 하려니까 저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겠습니다. 끝까지 가야지. 자, 그 다음에 병치와 공백 생략이라는 게 있어요. 또. 자, 가보죠. 자, which manuscript did you resubmit? 다시 제출을 했느냐? 이런 거죠.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생긴 거죠? 흔적이 남았죠. 그리고 after revising 다시 고치지도 않고 그냥 제출한겨 이런 거예요. 요거보다 요게 뒤에 있는 거죠. 그럴 때 요게 지금 기생 공백이 생겼는데요. 치우고 다시 가보죠. 요렇게 꺽쇠를 묶어봤어요. 요렇게 꺽쇠로 병치를 하자는 거죠. 물론 애프터가 뭐 and or와 같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보면 목적어 자리 여기도 목적어 자리 어떻게 비슷하잖아요. 패러렐리즘 병치하고 그래도 구조가 좀 맞대는 거죠. Which foods does he fantasize about it? 한 번도 먹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아주 난리 환상 아주 감탄을 하는 겁니까? 어떤 음식인데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여기가 여기가 생략, 이쪽이 공백 생략인 거죠. 근데 여기에 꺽쇠를 묶었잖아요. 꺽쇠를 묶은 게 보면 다 목적어 자리죠. 그래서 병치의 구조가 어느 정도 보인다는 거죠. Which report did you file? 어떤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Without reading it. 읽어보지도 않고 파일을 그 보고서를 제출했느냐 이건 거죠. 그 여기도 목적어, 여기도 목적어, 병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 Which old bike did he buy in order to fix up인데, 요거는 공백 생략, 요거는 원래 생략인 거죠. 이동을 하고서 어느 자전거를 고치려고 샀어 이런 뜻이죠. 근데 이것도 약간
병치 구조죠. 목적어로. Which girl did you ask out? 어느 여자한테 데이트 신청했어? 직접 만나보지도 않고, 만나보기도 전에. 우리식은 그런 거죠, 보통. 얼굴도 모르고, 깜깜이 미팅, 블라인드 데이트 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요것도 목적어예요. 그래서 흔적 자리, 공백이 먼저 나온 경우로 선택적인 기생 생략이 따르는 경우인데, 가로에서 묶은 데서 할 수 대개 병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문장을 보죠. 후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의문사죠. 의문사 후가 요 주어 자리에서 요 옆에서 요로 이동해왔다고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Secret supposition인 거죠. 비밀리에 잔을 도왔던 누가 도왔냐는 거죠. 누가 잔을 비밀리에 도왔느냐. without 잔이 비밀리에 다시 되돌려 지지한 거죠. 역으로 지지한 거죠. 거꾸로 또 반대로 또 지지해 준 거. 지지해 준 거 없이 누가 잔을 도왔을까요? 이런 거예요. 아무튼 시타는 주어의 흔적 자리예요. 후는 의문사로 바로 여기서 여기로 이동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앞으로 이동했다고 보면 되고요. 가로 부분 하나의 공백이 지우고 볼게요. 여기 보니까 공백을 보니까 여기서 요거는 뭐의 역할을 하고 있죠? 서포트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보니까 요거는 기생 공백 자리가 이건 목적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게 대등하지가 못해요. 이렇게 앞뒤가 바뀐 거예요. 이렇게 비슷한 병치 형태도 이루지 못해서 이런 것은 아주 의문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도 볼까요? Which girl likes, 여기서 여기로 이동한 거죠. 어느 여자가 빌리를 좋아해. 빌리가 역으로 걔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런 거죠. 좋아하지도 않는데. 빌은 좋아하지도 않는데, 빌을 좋아하는 여자가 누구야? 어느 여자야? 이렇게 된 거죠.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여긴 주어인데, 요거는 목적어잖아요. 또 그 다음, which spy escaped? 어느 스파이가 도망쳤어? 어느 누구도 먼저 눈치채지를 알아채지 못하게 이런 거죠.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도망쳤는데 누구도 먼저 알아차지 못하게 도망친 스파이가 누구요? 이런 거면 되죠. 이것도 요거는 주어인데 요거는 목적어예요. 요런 거는 의문시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which explanation had to be repeated for us to finally get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거죠. 전에 어느 설명이 반복되어져야 합니까? 이런 거죠. 근데 이것도 뭐라는 거죠? 이거는 주어 자리. 이거는 목적어 자리. 그러면 아주 의문시 된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더더욱 그런 거죠. Which report was filed without any of us first reading it. 요거는 주어 자리, 요거는 목적어 자리죠. 이것도 의심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병치와 비슷한 형태가 돼 있지 않으면 지각상, 인지상으로 철회하기가 힘들어서 물음표, 적합성이 떨어져서 물음표를 받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기생 공백이 이런 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요 기생 공백 자리에다가 뭐를 써줘야 된다는 거죠. which expression이니까 it를 써줘야 되고요. 이건 which spy니까 first identifying 그냥 힘을 써줘야 되겠죠. 여기는 her를 써줘야 되겠죠.
요게까지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나름 기생공백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알아보긴 했지만 여러분이 사실 뭐 이런 거 잘 몰라도 괜찮아요. 참고사항으로 제가 갖다 놓은 거예요. 요즘 뭐 워낙이 뭐가 유행을 하는 바람에 이게 뭐 많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패러사이트 갭, 패러사이트. 여러분 이제 패러사이트 뜻 아시겠죠? 참 깝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는 저는 뭐 다 읽어봤어요. 물론 원서로. 물론 번역본은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번역본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번역본이라도 읽어보시면 그래도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뭐 대부분 원서로 읽어서 총균세도 제가 뭐 원서로 읽어봤지요. 요즘 뭐 어떤 사람이 총균세를 뭐 강의한다 그러는데 저는 원서 강독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뭐 사상적으로 뭐 이렇게 총균세의 내용을 비평할 정도의 문학적 또는 사회적 그런 뭐 지식은 결여되어 있는 인간이에요. 워낙 영어에 몰두하다 보니까 패러사이트 그러면 패러시틱 갭이 생각이 나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저도 많은 분야를 보고 싶었지만 너무 영어에 집중하다 보니까 못하게 되었지요. 어찌됐건 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